Hello everyone, it's John. How are you doing? 한파도 가고 포근해서 좋네요. 지난 10년 동안 제 수업에 왔던 분들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는 영어를 이제 오랫동안 배우시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짧게 아주 단기간만 배우고 또 금방 포기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참여를 했고 또 왜 짧아지는지 파악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온라인으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모임에는 이제 다국어 능통자들이 많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언어를 동시에 잘할까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학 그래프가 있어요. 어학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밑은 이제 시간하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세로는 실력이 느는 거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하고 돈을 투자를 해도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늘어? 한 달, 두 달, 세 달 영어 하시고 좀 이렇게 영어가 안 늘죠? 실력이 똑같아요. 그렇게 빨리 늘지 않고 이게 꾸준히 가죠. 지금 레벨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주위 사람이 와, 영어 너 늘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될 때 이게 올라가죠. 실력이 보통 한 1년 정도 1년 뭐 안팎으로 해서 이게 오르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또 그 수준으로 또 쭉 가요. 어느 순간 다시 또 실력이 오르죠. 두 번째 단계 오를 때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보시면 되겠죠. 1년, 2, 3년 이렇게 꾸준히 해야 이 실력이 이게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취미로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금방 포기해도 뭐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최소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의사 표현도 하고 중급 정도 아니면 해외 여행하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게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최소한 2, 3년이죠. 그 이상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자기 어휘도 쌓이고 또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지난 10년 동안 어학원도 이제 성인어학원 3군데 제가 일을 했었고 한 6, 7년간 그 이후로 그룹 수업 또 개인 수업, 1대1 수업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 반 정도는 한 1년을 하셨죠. 나머지 분들 반 이상은 또 1년도 못했고 또 2년까지 넘게 하신 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한 20명이라고 치면 한 2명 정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2년 넘게 하셨고 2년 넘게 하신 분들을 보면은 레벨이 이제 초급과 중급이죠. 뭐 중급 이상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동기부여도 돼 있고. 근데 이제 왕초보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초급이죠. 이 초급 2년 넘게 하신 분은 2달 유럽 여행 목표가 확실히 있었어요. 1,000만 원 돈도 모아놓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2년을 하셔서 뭐 그만큼 영어가 많이 느신 건 아니지만 뭐 문법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했지만 영어에 대한 그런 흥미를 많이 갖게 되셨고 또한 그 유럽 여행을 가서 또 영어도 쓰시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2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은 원래도 영어를 좀 잘 하셨어요. 초급 단계에서도 어휘도 많고 그래서 중급을 가셔서도 꾸준히 참여하셨고 또 업무적으로도 회사에서 해외 영업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접하는 그런 시간이 많죠. 이메일이든 뭐 전화 통화든 아니면 해외 바이어하고 이제 미팅을 하든 그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도 2년 넘게 꾸준히 하셨고 학원에 수강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죠. 1대1보다는 그래도 그룹을 하신 분들이 오래 가시더라고요. 1대1은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거나 확실한 목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1년, 2년 꾸준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죠. 본인이 좀 흥미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동기부여도 아직 안 돼 있고 확실한 목표도 없고 이러면 1대1 하다가 2, 3개월, 뭐 2, 3개월도 요즘엔 못하고 한 달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1년 동안 하신 분들 보면은 레벨이 초급이 많으시죠. 여행 제일 많죠. 여행하고 업무에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1년 정도 넘게 하시고, 근데 여행이 제일 크네요. 올해도 아니죠, 1년은. 6개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신 분들도 보면은 왕초보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3개월 이내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왕초보 분들은 좀 더 흥미 위주, 게임이라든가 롤플레잉,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야 왕초보 분들은 3개월 넘어서 6개월 넘어서 1년까지 가시지 않을까. 외국인 분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개국어 하시는 분도 있죠. 이스라엘하고 프랑스 이국적이에요. 힌두어에다가 뭐 영어는 기본으로 하죠. 공용어로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하죠. 그리고 엄마가 honduras 사람이니까 스페인어도 하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오사카에서.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까지. 와. 그 이외에 더 있네요. 8개국어니까. 다른 언어 기억은 못하겠고,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해요. 본인 얘기로는 자기는 리스닝을 참 잘한다고 해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그런 기억, 반응이 좋아서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드라마라든가 영화, 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 한국 뭐 1박 2일이라든가 1박 2일, 뭐 러닝맨 이런 거 보면서 한국어를 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본 적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여행으로 2번, 잠깐 뭐 3일, 5일 이 정도 온 게 다지, 그 이후에 한국에서 뭐 어학연수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일본 한국어 어학원에서 한국어 배운 적도 없어요. 4개국어 하는 인도 친구 있죠. 해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인도에만 계속 살고 있는데, 물론 영어는 뭐 인도 사람들이 대학 다니면 거기서 영어를 하니까 잘하고, 근데 하는 일이 아마존에서 영어를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상당히 그렇게 잘하고, 또 한국어도 들어봤는데 저희 그 한국어 모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존칭어도 정확히 잘 쓰고.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가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존칭어도 잘하고. 근데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그렇게 한국어 실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4개국어 하시는 분, 뭐 일본 사시는 뭐 교수님, 이분은 원래는 대만 분인데 일본으로 국적을 또 바꾸셨고, 그래서 원래 뭐 중국어죠. 대만은 중국어인데, 또 영어는 뭐 미국에도 석사 학위 받으셔서 2년 동안 있으셨고, 그리고 일본에 오래 사셨으니까 일본어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일본어 당연히 잘하시고, 그리고 한국어를 저랑 한 2년 반 정도 온라인으로 배우고 계세요. 한국어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특히나 이제 한국어 교재, 그런 어휘도 공부를 하시고, 리스닝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중국 친구인데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가족들이 전체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이죠. 중국어에 일본어 당연히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죠. 이 친구도 한국어 뭐 따로 수업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한국어 언어 교환 이런 모임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보면 어떻게 그 언어 쪽으로 많이 발달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어학에 흥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보면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해요. 재미가 있으니까 꾸준히 보겠죠. 장르도 다양하니까 자기가 골라서 보고 에피소드마다 보고 또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실 때도 미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많이 들리고 또 자막을 같이 깔고 보시면 좋겠죠.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학 관련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계국어를 많이 하시죠. 이게 수준 자체도 초급이 아니고 거의 중급 이상 이렇고 그다음에 미디어 리스닝을 많이 하고 비주얼한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 그런 식으로 많이 어학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재도 필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해요. 미국의 CNN, NBC, ABC 뉴스 이런 거 뭐 4분짜리, 5분짜리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톡쇼, 미국에 톡쇼가 많죠. 또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고 말도 빨리 하지만 이게 캐주얼하죠. 그런 데서 어휘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톡쇼도 보고 미드나 영드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이게 에피소드가 여러 개니까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영화를 짤막짤막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장면에서 이제 표현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죠. 수강생분들하고 외국인 다계국어 능통자들 분석을 해드렸죠. 입문 단계 왕초보나 초급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1년 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영어든 뭐 다른 언어든 그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제2, 제3 외국어를 하실 분들은 다계국어 능력자들처럼 미디어 위주로 많이 시청하고 듣고 따라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다계국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고 하면 다계국어 능력자가 되실 수 있겠죠. January is coming to an end, February, and 설날 just around the corner. Have a good one. I will see you later. Bye bye.